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경제학에서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일개 차분 방정식입니다. 그 해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걸 왜 배우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선 가장 쉬운 풀이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엔 만능 열쇠 같은 일반 공식을 배우고요. 이걸로 직접 예제도 풀어볼 겁니다. 마지막엔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시간 속의 경제학입니다. 아니, 근데 경제학자들이 왜 이 차분 방정식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번 돈이 오늘 쓰는 돈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내년 우리나라 전체 소득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거. 한 시점의 값이 다음 시점에 영향을 주는 관계, 이걸 수학적으로 딱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차분 방정식이에요. 뭐랄까, 동태적 경제 분석의 언어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정복해야 할 일개 선형 차분 방정식의 기본 모습이에요. 딱 보면 다음 끼의 값, 그러니까 yt 플러스 1이 지금 현재 값 yt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깔끔한 구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가장 직관적인 방법, 반복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건 뭐랄까,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대입해서 답을 찾아가는 아주 정직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 예시를 한번 보세요. yt 플러스 1은 yt 더하기 2, 초기값 y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냥 t에 0 넣고 1 넣고 계속 대입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t에 0을 넣으면 y1은 y0 더하기 2. 그럼 t에 1을 넣으면 y2는 y1 더하기 2가 되겠죠. 이걸 계속 해보는 거예요. y1 자리에 y0 플러스 2를 넣고 y2 자리에 또 넣고. 어때요? 하다 보면 뭔가 딱 보이죠? 네, 바로 패턴이 나타납니다. 신기하게도 어떤 시점의 yt든 맨 처음 값 y0랑 시간 t만 알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와, 근데 이거 방정식이 좀만 복잡해지거나 저 멀리 y100 같은 걸 구하려면 밤새도록 계산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이 방법. 직관적이긴 한데 한계가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에겐 더 똑똑하고 더 우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반복법은 감을 잡는 데는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무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어떤 문제든 다 풀어버리는 마스터키. 바로 일반 공식을 공개합니다. 이 일반회라는 건요, 사실 두 조각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yc라는 보조함수, 그리고 yp라는 특수회, 이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아니, 근데 왜 두 개나 필요하냐 싶으시죠?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왜 해가 두 부분으로 나뉘냐고 했죠? 이 비율을 보면 감이 확 올 겁니다. 특수의 yp는 뭐냐? 바로 목적지예요. 이 시스템이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면 결국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그 최종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보조함수 yc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어떤 경로를 따라서 어떤 속도로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목적지와 여정,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완벽한 시간 경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직접 한번 풀어봐야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예제 정복하러 가시죠. 오늘의 문제입니다. yt 플러스 1 빼기 5yt는 1, 그리고 초기 조건은 y0가 4분의 7이네요. 우리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째, 목적지 yp를 찾는다. 둘째, 여정 yc를 찾는다. 셋째, 둘을 합친다. 마지막으로 출발점,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최종 답을 확정한다. 자, 1단계 목적지, 특수의 yp를 구해봅시다. 균형 상태라는 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yt가 어떤 상수 k가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걸 원래식에 넣고 k에 대해 풀어주면 짜잔, k는 마이너스 4분의 1. 즉, 이 시스템의 최종 목적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좋아요. 2단계 갑니다. 이번엔 여정, 보조함수 yc를 구할 차례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원래 방정식에서 상수항을 잠시 0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동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정식의 해는 항상 a 곱하기 어떤 수의 t제곱 이런 형태가 나와요. 우리 문제에서는 그 어떤 수가 바로 5가 됩니다. 그래서 yc는 a 곱하기 5의 t제곱. 이 5라는 숫자가 시간에 따라 값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하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자, 3단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찾은 두 조각, 여정, yc와 목적지 yp를 합치기만 하면 돼요. 그럼 yt는 a 곱하기
5의 t제곱 빼기 4분의 1.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아직 저기 a가 뭔지 모르죠? 바로 이 마지막 퍼즐 조각 A를 찾아주는 게 누구냐?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초기 조건, 우리의 출발점 y0입니다. 수많은 가능성 있는 경로 중에서 우리는 여기서 출발했어 라고 딱 정해주는 거죠. t에 0을 넣고 y0 자리에 4분의 7을 대입해서 a를 구하면 a는 2가 나오네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최종 답은 yt는 2 곱하기 5의 t제곱 빼기 4분의 1. 이게 바로 주어진 규칙과 출발점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 하나의 완벽한 시간 경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빠르게 정리해보고 이걸 현실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오늘 배운 것의 핵심, 바로 이 4단계 레시피입니다. 첫째, 목적지, 특수해를 찾는다. 둘째, 여정, 보조 함수를 찾는다. 셋째, 둘을 합쳐서 일반적인 경로, 일반해를 만든다. 넷째, 출발점, 초기값을 대입해서 최종 경로를 확정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이제 일개차분 방정식 전문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만약 정부가 세금을 깎아줬다고 해봅시다. 이건 일종의 외부 충격이니까 우리 모델의 초기 조건 같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 더 생기면 얼마나 더 쓰는지 그 한계 소비 성향은 우리 방정식의 개수 A와 비슷할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도구들을 가지고 감세 정책이 앞으로 몇 년간 국민 소득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그 시간 경로를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